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히든 마코프 모델에 이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인퍼런스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을 해보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배워봤고 이제 히든 마코프 모델 이렇게 배워봤지 않습니까? 믹스처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 것들 배워봤고, 소프트 클러스터링 하는 것들을 배워봤죠. 조금만 변형하면 하드 클러스터링, K-민스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템포럴한 그런 영향을 더 줘가지고, 이펙트를 줘가지고 다이내믹 클러스터링 히든 마코프 모델도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E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한 걸 해봤습니다. 근데 EM이랑은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다른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샘플링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샘플링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인퍼런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번 주차 동안에 모델의 파라미터를 배우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차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샘플링 베이스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플링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 샘플링 베이스 메소드라는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샘플링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인 리젝션 샘플링, 임포턴스 샘플링, 그 다음 여긴 적어놓지만 아주 쉬운 포워드 샘플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라는 걸 배워볼 텐데요.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많이 쓰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배우고 나서 이 MH 알고리즘의 스페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스페셜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깁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깁 샘플링이 요즘 최신의 그런 프로버비스틱 그래피컬 모델의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활용하는데 큰 한 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깁 샘플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LDA라고 하는 깁 샘플러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면서도 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위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가장 간단한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기본적인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포워드 샘플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베이지안 네트워크죠. 잔 콜, 메리 콜, 알람이 울리면 잔이나 메리가 콜하는 것이고, 알람이 울리는 이유는 이제 도둑이 들어서 알람이 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맞습니다. 지진이 나서도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확률들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보면 여기서 이 토폴로지컬 오더에 따라 가지고 샘플을 제너레이트 해볼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컬 오더에 따라서 샘플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가 하나 있는데 뭐 동전도 좋습니다. 던집니다.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확률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 확률을 만들어 보는데 이 확률에 따라 가지고 1000번 던져서 999번은 도둑이 안 들어왔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한 번은 아마 도둑이 들어왔다라고 나올 것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버글러리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뭔가 값을 샘플링 해가지고 대입을 해봅니다.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자,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뭐 2배 더 높은 확률로 아마 지진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거나 여기다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rue, 뭐 나는 동전을 던져봤더니만 true가 나왔네. 와, 정말 드문 일이지만 true가 나왔어. false가 나왔어.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false라고 해놨네요. 제가 false라고 고쳐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전을 던졌더니만 대부분의 확률로 아마 false가 나오겠죠.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알람을 이 주어진 조건에 기반을 해가지고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왜 토폴로지컬 오더를 따르는 것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토폴로지컬 오더를 따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샘플을 통해 가지고 값이 획득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람 이전에 온 토폴로지컬 오더는 B와 E이기 때문에 B와 E는 이미 뭔가 값이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FF로 대응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 B, E가 FF로 되어 있으니까 요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동전을 확 던졌더니만 매우 드문 확률로, 마찬가지로 1000분의 1의 확률로
알람이 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람이 true로 어사인 되었습니다. 자, 보면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알람이 울리는 그런 아주 뭐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계라는 것이 언제나 오작동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알람이 true인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자, 알람이 true가 되면 존과 메리는 나에게 전화를 해주는데,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 없이 알람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람이 true인 상황에서 잔이 전화를 한다, 동전을 던진다. 이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잔이 아마 전화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90%죠. true, 이게 true로 될 것이고, 알람이 true이기 때문에 메리는 나랑 잔만큼 친하진 않기 때문에 70%의 확률로 이렇게 true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모든 값을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FFTTT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인스턴스, 이 스토리라인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두 채운 하나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만든 그런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던지고 이렇게 샘플을 한 그 기반 확률은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잘 주어진 그 기반 확률을 이용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샘플을 아주 많이 만드는 겁니다. 뭐 10,000개, 100,000개, 100,000개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세는 겁니다. 어떤 걸 세느냐? 만약에 우리가 특정 이런 값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알아내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를 그대로 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P에 EMC 하고 P에 MC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죠. 여기는 다 true가 걸린 케이스로 보면 될 것이고요. 10만 번, 100만 번 한 것 중에서 100만 번이라고 합시다. 100만 번 한 것 중에서 E가 true며 E가 true며 MC가 true인 케이스를 다 세는 겁니다. 셀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는 겁니다. 세고 MC가 true인 케이스를 또 세는 겁니다. 무조건 이 밑에 있는 게 더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 제약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잖아요. E가 true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포함된 모든 케이스는 여기에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숫자를 세어서 우리가 이쪽에 이 확률 값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뭐 베리어블 일리미네이션 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위크 한 6, 7쯤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면서 컴퓨터가 따라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아주 무식하게 많이 뭐 반복하면 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그래도 얼마든지 값은 찾아낼 수 있죠.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정확히 이 값이 이게 정확하다고 하면은 정확한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랜덤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하다 보면 정확한 값이랑 좀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이 반복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그 오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죠. 특히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놀려고 하는 예제인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많은 큰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될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터레이션 하면서 토포로지컬 오더로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채워주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선 쓰기 어렵다. 어려우면은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사람들이. 자, 앞에서 우리 포워드 샘플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가르쳐주면서 요런 우리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적이 있었죠. 요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포워드 샘플링 해가지고 나온 거겠죠. 요 믹스처 모델을 따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멀티노미얼 하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Z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파라미터니까 파라미터 통해 가지고 Z를 하나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Z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잡아 가지고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뮤와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x를 샘플링하면은 요런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샘플링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라고 하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든 상황에서 이걸 이용해가 특정 우리 모드 값을 어떤 뭐 특징적인 값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아니면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고 싶다. 뭐 어떤 파라미터를 알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포워드 샘플링은 이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케이스 찾아내면 여기 히스토그램에 한 건 넣어놓고 여기 한 건 찾으면 여기 또 한 건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많은 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든 건데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